2주간 어땠어요? 저번에 마지막에 페르소나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음, 어렸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모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전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애들이 뭘 알고 학교로 갑자기 던져지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로 던져지는 그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음, 무슨 뭘 알겠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진짜 딱 집에서 아무런 가정교육 어떻게 집단 생활에서 대처해야 하는 방법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채로 음, 초등학교에 내던져진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인지 모르겠는 완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도 제가 제 자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다 가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음, 진실되지 않고 거짓 행동을 하는 느낌들이 구체적인 사례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막연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떠올려지거든요. 그치.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한 느낌. 근데 그렇게 행동할 때 이게 항상 의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혼란스럽게 음, 돌아가면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로는 행동이 굼뜨면서 행동을 확실하게 취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극적인 아이로 비춰졌었던 것 같은데 좋지. 그런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 얘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눈치도 없으면서 맞춰주려고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눈치 없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모든 행동을 다 그런 식으로 남한테 맞춰서 막 연기를 막 하다가 음, 어느 순간 제가 그냥 맞춰주고 있구나. 근데 실상은 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난 딴 걸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네 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들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부터. 음, 왜 나는 이렇게 이중적이지? 막 이런 생각들로 음, 또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나는 그냥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데 거짓스럽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진실하게 행동하려고 하다가 계속 뭔가 상처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냥 내면적으로는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막 상처받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아예 더 두꺼운 거를 막 써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막 혼란스럽게 음, 시행착오를 회사 다닐 때까지 하고 음, 힐링스쿨 오기 전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20대, 30대 초반까지. 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가슴에 땀이 차오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 많이 실마리를 얻고 어느 정도 조금 편안해졌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그 연기라고 말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어떤 음, 느낌인지 아무튼 그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옛날에는 죄책감이랑 그런 걸 느꼈다. 나만 그렇게 연기하고 그러는 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음, 시원시원하게 행동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음,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고 음.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저는 막 착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막 싸우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말하지도 못하고 그게 진실한 건 줄도 알고 나는 착한 모습이 제 진실한 모습인 줄로만 착각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언어화해낸 거거든요.
일링스쿨 교재에서 심리발달 8단계를 어린 시절을 1년, 막 2, 3년 단위로 쪼개서 중요한 심리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이런 걸 형성시키는 거죠.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부모로 대변되는 세상이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며 허용 가능한 범위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감을 얻는 것인데 이게 말로 무슨 강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무수한 순간들에서 아이다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체득되는 거잖아요. 대개는 놀이의 형태로 아니면 밥 먹고 칭얼거리고 화내고 가끔은 야단 맞고 사랑받고 뭐 이런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성장기라고 하는 어린 시절의 몇 년 동안 수십만 번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닌가? 부모와 함께.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심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그것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부재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아이 옆에 없다는 뜻도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안 되고 더 결정적으로 엄마나 아빠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부모와 그런 상호작용하는 안정적인 경험이 없고 살면서 그걸 치유하거나 재학습, 재양육한 적이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두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포바디의 모든 측면에서 부모 자신이 그게 결핍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으며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머리로 연구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되냐고. 나도 지금 이 말이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와닿아요. 내가 이랬거든. 내가 이랬거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허벅지 뒷면이랑 음, 팔은 전혀 뽀송뽀송한데 뒷목부터 쭉 몸통, 허벅지, 다리. 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나는 딱 모순을 생각해 보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엄마한테는 막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교육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짜증내는 저를 어이구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렇지, 그렇지. 예, 나는 원래도 짜증을 냈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음, 잘 해주고 오늘은 이렇게 화를 내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짜증내는 사람이고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밖에서는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착한 척을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신이 이토록 낯설고 자신이 자기로부터 소외된 이 상태, 자기 소외 상태, 이게 계속되는 거라. 그러니 주위를 관찰해서 모방을 하지만 피상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여야지 관찰해서 모방한다고 그게 되냐고. 예를 들어 축구장에서 같이 축구하고 어울려 놀려면 응? 축구가 뭐 잘하든 못하든 기본 룰이나 몸놀림이나 팀워크를 이루는 방식, 즐기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습득이 되어 있어야지 축구장에 집어넣는 거지. 갑자기 축구장에 몰아넣고 흉내 내서 하려고 할 때 되느냐 말이지. 그러니 자신이 이질적이다. 음, 음. 라는 것들을 곧 알게 되고 그게 눈치를 보게 되고 실수가 반복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적절한 인간으로 여기는 거지, 그치? 음. 그 부적절함을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야. 항상 매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마다 땀이 났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는 인생 사라는 거는 단순하지가 않고 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 긴장되고 음, 언제나 나는 뭔가를 모른다. 이게 음, 이제 부적절함의 감각이라고 그래요. 영어 치유 서적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이런 성장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inappropriateness, 부적절성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에 음, 대해서. 이게 음, 엄청난 고통이거든. 그런데 치유학이랄까 이런 부분이 성숙하면 이게 한 존재의 고통으로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아동학대의 범주로 인식이 돼요. 음, 방치되고 버려지고 적절히 양육되지 않은 상태를 아동학대라고 해요. child abuse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치유학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 이제 발전하는 단계니까 아동학대를 뭐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나 심한 정도의 언어 폭력이나 뭐 애를 굶긴다든지 학교 안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폭력으로서 인식이 되고 부모의 권리 이전에 법으로라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 내면의 이런 정서적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그 담론이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시작되지 않았어. 음,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처럼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집, 부모가 교육도 어지간히 받았거나 먹고 살만하거나 부모 집안도 괜찮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한국 부모들은 학교 잘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니까 아이에게 심리 발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무슨 선행학습, 학교 가면 학교 수업, 방과 후 수업 이러면서 이른바 입시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이상한 교육을 아이들한테 때려박는 거잖아. 이 또한 적절한 교육이 주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방치, 결핍, 학대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가치관이 강요되고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뛰어놀고 늦게 돌아오고 어디 쏘다니고 이런 거를 문제아라고 여기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원 차 타고 저녁에 갔다 밤에 돌아오는 걸 모범생이라고 하니 그치? 공부 기술자는 될지 몰라도 대인관계 그러니까 20대가 되어서 자기 독립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또 대학에서나 팀플레이를 할 때,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혹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자기 자녀를 키울 때, 또 성공해서 어떤 사회적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 인간관계 그 뭐 왕 초보들이 엘리트 취급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장기의 고통을 우리는 잘 해명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을 참이에요. 프로젝트로. 물론 이거는 이슈다 하는 것들도 많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뭐 폭력이라든 이런 명백한 주제도 있지만 이렇게 미묘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식되지 않는 이 고통 있잖아.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을 거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음, 이거를 중요한 주제로 제시를 하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음, 이걸 뭐라고 언어화해야 될지 모르는 음, 떠듬떠듬한 응? 음, 이거를 명백하게 언어화시켜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음, 왜 이게 그토록 고통스러웠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30살 초반에 생명력이 고갈돼서 입술이 파래가지고 그만둬야 했는지 음, 이걸 우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 약점이나 비밀이나 수치심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고통 요인 중에 하나로 객관화시키고 어떻게 대처하고 근본 원인이 뭔가 이런 거 해명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할 수 있다면 음,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사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재양육이라고 했잖아 우리 힐링스쿨은 정말 사회 전체와 개개인이 재양육해야 할 것 같고 재양육보다 더 좋은 건
현실의 어린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잖아. 젊은 부모들 혹은 이제 나 세대는 곧 할머니 세대가 되는데 젊은 부모들이나 그 부모를 키워버린 우리 세대나 이런 나를 키워낸 우리 부모 세대의 대물림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사회적 치유 주제인 것 같아. 치유 주제 중에 하나.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누가 들으면 아유 배가 불러서 뭐 별개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회가 성숙하려면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